안녕하세요. 라이프업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정보가 구독자님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또 활용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알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청약저축통장 또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을 갖고 계시다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명의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직계존속이면 부모님을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합니다. 직계비속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를 얘기를 하죠. 그러한 세대주에게 청약통장을 이전해서 양도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주에게,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주에게 청약통장을 이전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통장의 조건까지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20, 30대 세대가 청약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는 가점에서 많이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승계를 받게 되면 유리한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청약저축하고요,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언제든지 명의 이전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하고요,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과 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으로 가능해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상속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막 청약저축, 청약예금, 막 부금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가입이 아무나 가능해요.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저축 방식은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형태지요. 저축 금액 같은 경우는 뭐 월 한 2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렇게 저축이 가능하신데, 대상 주택 같은 경우는 모든 주택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가입 대상이 요거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청약예금이 있는데요. 예금 같은 경우는 가입 대상이 20세 이상 개인, 요거는 유주택자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일시불 예치, 청약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매월 일정액을 불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자, PD님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예시를 하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동생이 2000년 3월 이전에 만든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라 서울에 청약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이 서울에 오래 살았는데 청약통장은 또 없어요. 그럼 동생이 형한테 청약통장을 주고 싶다면 어떻게 청약통장을 형에게 줄 수 있을까? 이런 방법론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동생이 부모님께 청약통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부모님이 형에게 청약통장을 다시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처남 또는 이모부에게도 청약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 예시를 들어드리냐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형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모부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 처남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나 이렇게 방법을 쓰면 한 달이 걸쳐가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런 관계도 가능하다,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하면은 또 방법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요? 저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수 있죠.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통장은 기본적으로 1인 1계좌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증여받을 사람이 기존에 통장이 있으면 이거는 미리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 명의 변경 시에요,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조건을 꼭 맞추시고 기존에 있던 통장이 있다면 해지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법은 다 이해가 됐는데요. 이해되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통장에 근데 100원, 200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큰 액수가 있을 텐데 그렇겠죠. 발생하는 세금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거는 거의 현금이잖아요. 현금이나 다름이 없는 걸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증여세 같은 경우에요. 성년인 경우에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부부인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하 금액이라면 세금은 없어요. 증여세는 없는데 반드시 명의 변경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년인데 내가 6천만 원을 받았다. 통장에 6천만 원 있어요. 그럼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10년간 5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뭐 2천만 원씩 3번을 받았다. 네. 이것도 그러면은 1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최초 받은 2천만 원으로부터 마지막 받은 2천만 원이 기간이 10년 내다 하면 1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근데 처음에 2천만 원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나머지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간을 잘 좀 체크를 해야겠네요. 기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증여세 공제도 어떻게 보면 기간 개념의 저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촬영하면서 조금 제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던 부분은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당첨 확률이나 가능성이 너무 낮다.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청약통장 깨자 하고 해지를 보통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기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해지라는 거를 고려하지 마시고 청약담보대출이나 아니면 명의변경 같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더 유용하게 활용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촬영을 좀 해봤던 겁니다. PD님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라이프업이었습니다. 저희는 하우스업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같이 구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